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도 8월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8월에 운용의 현황이 어땠는지, 좀 시장은 어떠했는지, 주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변동성을 많이 가져왔던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크로를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바라보는 하우스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는 매크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8월 초에 있었고요. 미국 전체 이제 국가 차원의 신용등급이죠. 그 다음에 일본은행이 이제 YCC 밴드 확대하는 것도 있었고, 또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 같은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아무래도 좀 약화될 수 있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다 좀 약세를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중국 부동산 디폴트 우려 때문에 중국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좀 선방을 했던 거는 GLP-1 기반의 당뇨 치료제,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확장하고 있는 유럽에선 노보노디스크, 미국에서는 일라이 릴리 같은 두 개의 회사가 굉장히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을 하면서 이런 전체 시장에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또 섹터별로는 유가 상승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9월 중순으로 다가가는 시기에서 유가가 거의 이제 90불 이상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테마가 혼재하는 좀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좀 실적과 함께 성장하는 섹터들은 미국에서 로컬 브랜드들의 색조 화장품 확대 수혜를 받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소외되어 왔던 헬스케어 섹터도 좀 긍정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금융 섹터도 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약세였지만 이러한 좀 부분적으로 섹터별로 차별화 현상이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의 성과로는 코리아 플랫폼은 큰 폭으로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대장장이는 시장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다 사실 원달러 환율이 한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봤지만, 주식 관점에서 보자면, 주식의 피킹 관점에서 보자면 플랫폼은 약간 언더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장장이 영에이지 다이나믹 시니어는 시장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저희가 굉장히 아웃퍼폼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으로 계속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벌 같은 경우 환율을 고려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대비 언더퍼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저희의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상위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좀 부진했고요. 사실 그 전달까지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6월에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고요. 실적 발표 과정에서 3분기에 생산 라인의 업그레이드 이슈로 인해서 약간의 생산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슈를 얘기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기반의 GPU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국내 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쿠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또 긍정적으로 저희가 작용을 해서 운용 전반적으로 보면은 종목단에서는 약간의 언더퍼폼은 있었지만 저희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종목들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략 한 50개 정도 이상, 많게는 한 100개 정도까지도 유니버스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이제 그 타이밍에 따라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스터디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지금 이커머스 중심의 실적 회복을 보여준 아마존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인상적이어서 저희가 신규로 편입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돈 버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돈을 벌어왔고, 이커머스는 돈을 좀 못 버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아마존이 물류비 인상,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이커머스 영역이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다 정상화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시장 성장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면서 이익이 이커머스에서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존을 신규로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도 이제 OTA, 그 여행과 관련된 OTA 업체로 부킹닷컴을 가져가지만,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해외로 여행 가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건 결국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OTA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1등인 트립닷컴을 신규로 좀 편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편출한 종목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을 반대편에서는 메타를 좀 편출을 하면서 아마존으로 비중을 좀 옮겨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편출을 했는데 사실 이 회사의 성장성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기준금리가 118%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118%인 굉장히 높은 금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메르카도 리브레의 매출 비중이 그래도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라는 국가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메르카도 리브레는 좀 편출하고 가져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커머스 단에서 아마존이랑 쿠팡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메르카도 리브레까지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할 필요는 별로 없어가지고 2개 종목 정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이 좀 큰 폭으로 있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지금 국내 화장품 ODM 기업들에 대한 그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이제 인플루언서 기반 로컬 브랜드들도 있고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이미 나타났던 현상인데 미국에서 요새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제조 역량을 가지고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는 ODM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콜마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동 쪽에서는 저희가 더존 비존을 신규 편입했는데 뭐 엠로 같은 경우가 사실 주가의 상승폭도 굉장히 컸고 저희 기여도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전반에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실적 측면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더존 비존이 이번 실적에서는 클라우드 ERP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확실히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라이트 ERP라는 부문에서 클라우드 비중이 50% 이상을 넘어서는 첫 분기였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작년에 SAP라는 기업을 비중을 확대할 때도 비슷한 논리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결국 클라우드라는 포인트가 투자 포인트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매출 원일 때, 수익 원일 때 저희는 그게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바라보다가 실적을 확인하고 저희가 신규로 편입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장장이를 좀 설명드리면요. 글로벌 소폭의 아웃퍼폼이 있었는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일라일리의 GLP-1 당뇨 치료제가 이런저런 임상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릴리를 고편입하고 있는데 릴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부정적이었던 거는 저희가 올해 내내는 좀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작용했던 전력 반도체, 차량용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달에는 부진에 기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중 변화로는 기존에도 저희가 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중을 좀 더 확대한 게 일라이 릴리 비중을 좀 더 확대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랫폼에서도 설명드렸던 트립닷컴 같은 경우는 대장장이이자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그 대장장이에서도 트립닷컴은 신규로 편입을 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편출한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 쪽에서 비중을 좀 이동을 하면서 일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종목들로 비중을 좀 집중을 했고요. 뭐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높은 비중을 좀 가지고 있다 편출했는데 이건 사실 유럽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유럽의 아웃바운드 수요, 전반적인 그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기업은 맞지만 지금 유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조금 더 추가적인 업사이드 포텐셜 측면에서는 지금 약간은 모멘텀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느라고 이제 그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는 편출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시장 수준이었고요. 소폭 언더퍼폼이긴 하지만 시장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뭐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안 좋았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었는데 저희가 2차전지와 반도체 소재가 많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액티브하게 헬스케어 쪽 산업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로 비중 이동을 해놨던 것들이 좀 메이크업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가 좀 비중을 확대했던 쪽은 피부 미용과 관련된, 특별히 미용과 관련된 쪽으로 좀 확대를 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뭐 저희 또 조기 진단 키트 업체인 지노믹트리라든지 아니면 보툴리움 톡신 관련된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화에서도 미용 관련 비중을 좀 더 확대하면서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 비중 좀 더 확대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2차전지 소재나 반도체 소재 쪽에서
이제 좀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제한적인 그런 기업들은 편출을 하면서 비중 이동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소비재 영에이지와 다이나믹 시니어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영에이지 같은 경우는 시장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소비 둔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루이비통이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포르쉐라든지 저희가 생각해왔던 럭셔리 기업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난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영에이지적인 떠오르는 브랜드들, 특별히 저희 포트폴리오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는 셀시우스라는 에너지 드링크 기업이라든지 릴리라든지 뭐 미니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저희한테 기여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줬기 때문에 뭐 소비재 측면에서도 사실 굉장히 럭셔리가 좀 안 좋으면서 부진할 수 있었던 구간에서 메이크업 종목으로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비중 변동 쪽에서 좀 봐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 가지고 있던 거를 좀 엔비디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성형 AI 관련된 쪽으로 좀 비중 이동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아식스라든지 샘소나이트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브랜드 업체들 좀 신규로 편입을 했는데, 샘소나이트는 이제 중국 전반적인 여행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을 했는데, 아식스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러닝화가 아니라 패션화로, 패션 운동화로 굉장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트렌드를 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관찰하는 관점에서도 새롭게 편입을 한 기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이나믹 시니어 같은 경우는 소폭의 언더퍼폼이 있었는데요. 뭐 릴리가 저희가 중요한 그 다이나믹 시니어에서의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지만 이제 하위 종목군에서 조금 약간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뭐 피부 미용과 관련돼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모드라든지 조기 진단 키트 업체인 익색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그 연초 대비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지난달에 조정이 일어나면서 그 부분에서 좀 부진한 면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중 변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다이나믹 시니어에서는 여전히 릴리를 굉장히 중요한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신규로 편입을 해서 일부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처음 편입을 하면서 같이 가져갔던 메드트로닉이나 짐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조금 더 비중을 집중을 하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짐머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 쪽으로 좀 저희가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릴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론 메드트로닉과 릴리는 보완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릴리 같은 경우는 당뇨 치료제를 하는 업체이고,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혈당을 측정하는 장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완제적인 게 있지만 저희는 이 당뇨에 대한 치료 자체를 하고 있는 그 기업의 성장성이 더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릴리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펀드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비중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부분이, 지난달에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부분이 사실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삭센다라든지 위고비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위고비가 뭐 정식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좀 더 확대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가 지난달에 임상 결과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사실 이 GLP-1 기반의 당뇨 치료제가 여기저기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임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들여다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난 8월 9일에 나왔던 데이터는 뭐였냐면, 위고비를 투약한 환자들에서 심혈관계 질환까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정말 심혈관계 질환만 타겟으로 해서 이약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살이 빠지면서 이런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만성 질환들, 그러니까 대사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비만과 관련되어 있던 질환들, 당과 관련되어 있던 질환들을 거의 다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약이 되어가고 있고요. 단순히 당뇨병이 있는 질환 환자, 정말 환자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 가능성에 굉장히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유럽의 지금 최대 시가총액의 기업으로 등극을 했고요. 이 회사가 덴마크의 회사인데, 덴마크의 통화 정책이 이 회사의 실적이 너무 좋아서 조절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1등 시가총액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원래는 항상 존슨앤존슨이 1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이걸 역전하면서 1등 시가총액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헬스케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설명드렸던 게 언맨 니즈,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어트라는 시장은 사실 충족이 될래야 충족이 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미충족 수요를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지금 노보와 릴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이 밸류에이션에 많이 녹아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확장 가능한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도 함께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8월에 좀 신기한 이제 실적 발표간에 좀 신기한 이슈가 좀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피클볼이라는 좀 스포츠가 유행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피클볼이 유행한다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피클볼이라는 스포츠가 약간 테니스랑 비슷한데 배드민턴과 테니스를 좀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스포츠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미국에서 많이 즐기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에서 2번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 무릎 수술 무릎 연골 수술과 관련된 기업인데 피클볼 때문에 이제 수술 환자가 많아졌다. 이런 언급을 좀 했고요. 아식스 같은 경우는 테니스화를 하는 회사인데 테니스화도 이제 하나의 그 신발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피클볼 때문에 이게 잘 팔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좀 이런 새로운 스포츠가 좀 올라오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배드민턴과 굉장히 유사한 크기의 코트와 네트를 사용하는 거고 라켓은 굉장히 경량, 패들이라고 부르는 경량 라켓을 좀 사용하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플레이어 수가 한 3,600만 명 정도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피클볼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다이나믹 시니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시니어, 정말 계속해서 생명 연장을 해가야 되는 수준의 그런 시니어들이 아니라 정말 활동적이고 액티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에 저희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이나믹 시니어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트렌드가 영에이지에서 시작하지만 다이나믹 시니어에서 더 꽃피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들을 저희가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 피클볼도 그런 트렌드의 하나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다이나믹 시니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많이 바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스포츠가 낳을 수 있는 파생적인 효과들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펀드 성과부터 저희가 지난달에 주요하게 좀 살펴봤던 내용 또 흥미있는 내용들 같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고 질문 남겨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영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운용 보고로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